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시군별 주요 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이 주인인 희망찬 봉화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현국 봉화 군수님 모셨습니다. 군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우선 이슈 토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화 군수 박현국입니다. 민선 8기 국민이 주인인 희망찬 봉화 건설을 위해 달려온 지 벌써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를 믿고 함께해 준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민선 8기 군정을 이끄신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성과를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네, 먼저 지난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이 함께 노력한 결과 1조 5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봉화 양수발전소를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K베트남 밸리 조성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으며 2024년 지방 소멸 대응기금 투자 계획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11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인구 감소 대응 사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네. 또한 봉화군 최초로 소아청소년과를 신설해 관내 아이들이 인근 도시로 원정 진료를 가야 하는 어려움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농어촌 버스 무료화,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농촌 인력 확보를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했고 농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추진 중인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내년 상반기에 완공해서 안정적인 외국인 근로자 공급으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농업이 디지털화 전환에 있어 미래 첨단 산업과 연계한 농업 생산력을 증대하고 청년의 농업 분야 창업을 유도해내기 위해서 스마트팜 조성 사업 농업 정책을 발빠르게 추진해 나가서 청년 농업인이 유입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네, 많은 성과들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봉화군의 지난 성과와 또 앞으로의 계획들 살펴보겠습니다. 전 국민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한 결과 약 1.5조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인 봉화 양수발전소 유치에 성공하셨습니다. 향후 계획이 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먼저 지난해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봉화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은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약 1조 5천억 원을 투입 500메가와트급 설비 용량으로 오는 203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한국중부발전소가 원래 1월 말에 봉화의 양수발전소 추진 사무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으로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대비를 용역 발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약 10년의 공사 기간 동안 1조 5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서 봉화군청 개청 이래 가장 최대 규모의 국책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의 약 70%가 지역 자금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양수발전소 건설 및 가동 기간 동안 지방세,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 직접 지원금 1,200억 원과 고용효과 6,700여 명의 직감전적 생산 유발 효과, 또 그리고 1조 3천억 원 등 막대한 경제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수발전소 주변에 홍보관을 비롯한 관광시설을 개발해서 분천 산타마을,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K베트남 밸리와 청량산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를 구축해서 관광산업 활성화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네, 이 양수 발전소 건설 사업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또 봉화군 하면 베트남 사업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K 베트남밸리 조성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현황과 함께 계획도 말씀해 주시죠. 예, K 베트남 밸리 조성 사업은 국내 유일한 베트남 리왕조 유적지의 개발을 통해서 한국과 베트남 양국 간의 우호 증진과 이주 배경인들의 교류 공간 및 관광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네. 국비, 지방비, 민자를 포함해서 약 2,60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신규 사업으로 K-베트남밸리 콘텐츠 육성 관련해서 4억 원의 용역비를 확보했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네. 지난해 뜨선시와 국제자매 결연을 체결하였고 양 도시의 대표 축제에 상호 방문하는 등 2018년도부터 우호 증진과 협력을 도모하는 다양한 교류 행사를 진행해내고 있습니다. K-베트남밸리 조성 사업을 우리 봉화군 뜨선시의 지방 사업을 넘어서 이제는 한국과 베트남 국가 간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관계자와 베트남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왔습니다. 네. 그 결과 지난 6월 13일 유인천 문화체육부 장관과 부호 주한 베트남 대사가 봉성명 창평리 K-베트남밸리 조성사업 대상지에서 진행한 베트남 리왕조 유적지 충효당 방문 행사에 참석해서 K-베트남밸리 조성사업을 높이 평가하고 네.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 우리 그 판민진 총리 등 지난주에 베트남 최고의 고위층이 참석한 베트남 국가 관광 주간 포럼에서도 K-베트남밸리 충묘공원 내에 리왕조 동상 설치를 베트남 정부에서 지원해 줄 것을 네. 요청했습니다. 판민진 베트남 총리는 좋은 아이디어라면서 향후 논의를 통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3월에는요, 이 봉화군 최초로 소아청소년과를 개설하셨는데 실제로 지역민들의 반응은 또 어땠는지, 그리고 이 소아청소년과의 역할과 또 기대 효과까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봉화군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 군정 과제로 삼고 인구 늘리기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가까운 병원에서 적절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소아청소년과 운영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봉화해성병원은 군의 지원을 받아 병원 2층에 49평 규모의 외래 진료실을 비롯해서 처치실과 대기실, 또 입원실을 리모델링해 완료한 뒤 지난해 11월에 개소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네. 지난 7월 3일에는 보건복지부 주관에 2024년 의료 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지원사업 공모에도 선정이 되어서 금년에는 시설과 장비 구입비 1억 9,200만 원과 운영비 1억 2,500만 원을 지원받고 내년부터는 연간 운영비로 2억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네. 진료를 시작한 지 올 6월까지 외래 진료 약 4,400여 명, 입원 환자만 약 120명에 달하는 등 소아청소년과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서 주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이전까지는 아이들이 인근 영주나 안동에 있는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아야 했는데 이제는 관내에 있는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아 처방을 받고 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서 불필요하게 소모했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봉화에서 소아청소년과로 수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관내 소아청소년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의 애로 사정을 따로 우리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만큼 앞으로도 우리 봉화군에서는 해성병원 소아청소년과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네.
지원해서 주민이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조성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농업 분야도 살펴보겠습니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 일손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봉화군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신가요? 예, 전반적으로 인구가 줄어들면서 우리 농촌 인력도 많이 부족해지고 있고 지역에 있는 농업인 대부분이 고령이다 보니 농기계 사용 등에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봉화군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청년과 외국인 근로자를 유입해 힘쓰고 있습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과 MOU 체결을 통해 총 670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입국할 계획에 있고 현재까지 532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봉화군에 입국을 해서 일선을 돕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진행 중인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완공하면 더 안정적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군은 최근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확장 이전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네. 이번에 새롭게 지어진 사업소는 농업인이 영농 편의를 위해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인 스마트 원스톱 임대 서비스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농기계 임대 예약과 출고, 결제 등을 농업인들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반을 구축했으며 특히 스마트폰 앱을 사용해서 온라인 예약과 실시간 재고 확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전화 상담 및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네. 예. 그리고 봉화군은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서 11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는데요. 이 사업비를 어떻게 활용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죠. 예, 지난해 우리 봉화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평가 결과 A등급을 받아 총 1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네. 봉화군은 여유로운 삶과 자연, 포레스토 봉화를 비전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청년 중심의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 또 기농 기촌 도시민의 정주 시설 확충을 위해 듀얼 라이프 기반 구축, 또 봉화군의 특색 있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백두대간 힐링 관광 활성화라는 세 개의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네. 세부 사업으로는 봉화 바이오메디 연구지원센터 건립 사업, 봉화 청년 브랜딩 탐색 지원 사업, 또 청년 농업 스마트팜 단지 조성, 계절 근로자 안심보금자리 조성 등 총 12개 사업에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활력 넘치는 봉화군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또 봉화하면 은어축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7월 27일부터 열릴 예정입니다. 어떻게 준비 중인지 그리고 올해는 어떤 좀 특별한 축제 포인트가 있을지 말씀해 주시죠. 네. 올해 26회째를 맞이하는 봉화군 여름 대표 축제인 봉화 은어축제가 오늘 7월 27일부터 내달 8월 4일까지 내성천 일대에서 열립니다. 네. 올해 은어축제는 은어야 놀자 렛츠고 봉화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며 주제 체험인 은어 반도잡이, 맨손잡이와 숯불구이 체험,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전국 청소년 은어 맨손잡이 대회 등 9개의 체험 행사가 축제 기간 동안 매일 다양한 콘셉트로 흥겨운 공연이 펼쳐집니다. 네. 이 밖에도 은어 온 가족이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은어 어린이 파크, 워터파크, 내성천 모래 놀이장 등을 조성해서 은어 하루 판매장, 은어 요리 판매장 또 등을 운영해서 방문객들이 다양한 은어 요리를 맛볼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봉화 은어축제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면서요.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철로 접어들고 있는데 지난해 여름 폭우로 인해서 봉화군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네. 피해 복구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하셨다라고 들었는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가 지난해는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다수의 인명 피해와 함께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해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급박한 위기 상황을 겪었지만은 우리 국민과 간이 힘을 합쳐 신속한 응급 복구 진행으로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네. 수해 복구 관련 국비 1,566억 원을 확보해서 재복구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봉화군이 시행하는 재복구 사업은 총 398곳으로 현재 387곳은 준공했으며 11곳의 현장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복구 진도율은 지난해 6월 기준 94% 정도이며 경상북도 경북산림환경연구원 등 타기관이 시행 중인 사업장도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소규모 사업장은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하도록 하고 네. 대규모 사업장도 주요 공정을 마무리해 수해 피해를 예방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올해도 여름철 장마와 태풍이 예고되어 있는 만큼 재해 예방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봉화군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먼저 특보 미발령 시에도 강도에 따라서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초기 대응하고 있고 네. 부대처장의 지휘 아래 신속하고 아주 체계적인 운영 체계 구축으로 초기 재난 대응에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해관, 경로당 등을 마을 대피소 내에 주민 안전 물품을 비치하고 마을 대피소 안내를 위한 표지판도 일제히 정비했습니다. 실제 산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주민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초기 상황 대응 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읍면 이장단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6월부터는 마을 내 위험 징후 감지 활동 및 대피 명령 전파 등을 위해서 자율 순찰대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네. 주민, 공무원, 경찰, 소방으로 구성된 민간 협력 사정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258개 마을별 대피 담당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서 재난 상황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위험 징후 발생 시 주민 스스로 대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지성 집중호우 감지를 위해서 모니터링 인프라 구축을 하는 등 주민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봉화군정의 과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지난 2년간 봉화의 미래를 바꿀 여러 역전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네. 이제 시작한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함과 동시에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건설, 남부 구축 고속도로 건설, 산림특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유치 등 취임 초에 구성하고 준비했던 계획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해서 국민이 주인 희망찬 봉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분석하고 사업을 발굴해서 국도비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각종 규제 개혁 아이디어 발굴과 또 발굴을 통해서 차별화된 군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럼 끝으로 지역민과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민선 8기 군수로 취임 선서를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준비와 성과를 발판 삼아서 책임 있고 소신 있는 사명감으로 앞으로도 공감과 소통의 행정을 펼치고 국민이 주는 희망찬 봉화 실현을 위해 군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군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봉화군의 주요 현안과 향후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